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살이에요. 20해 전에 아들 따라 이곳 디트로이트로 온 뒤로 쭉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35년 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걱정을 해야 할 나이가 됐네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묵직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지난달 일이었어요. 늘 그렇듯 저녁 7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민이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요. 뉴스에서 또 강도 사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는 조용하고 한인들이 많이 살아서 안전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날 뉴스는 달랐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얘기였어요. 집에 혼자 있던 70대 할머니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였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 나이 또래잖아요. 철민이를 깨워서 뉴스 얘기를 해줬더니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여보, 그런 일이야 어디든 있는 거지. 우리 동네는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마트에 갔더니 한인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표적이야 라고 하셨어요. 박할머니는 그러게 말이야. 도망갈 힘도 없고 맞서 싸울 힘도 없으니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라고 맞장구를 치셨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무서워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밤늦게 혼자 다녀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달려서라도 도망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릎도 아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철민이는 더 심해요. 허리 아프다고 늘 끙끙대고 보청기까지 끼고 다니니까요. 그날 밤부터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심지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예민하게 들렸어요. 철민이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잘 자는데 저는 한두 시간마다 깨서 집 안을 돌아보곤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 바로 옆집 최할아버지 댁에 강도가 든 거예요. 새벽 3시쯤이었대요. 최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황급히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최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뾰족한 수사 결과는 없었고요. 문단속 잘하시고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무서워졌어요. 바로 옆집이에요. 담 하나 사이에 있는 집이라고요. 그날 밤에는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심장이 쿵쿵 뛰고 혹시 우리 집 문고리를 누군가 돌리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철민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철민이는 처음엔 그래봤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는 경보장치라도 하나 달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긴 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난 이 할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영순이, 우리도 총 하나씩 사야 하는 거 아닐까? 총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요즘 한인들 중에 총 사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철민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철민이도 놀라더라고요. 총을? 그런 위험한 걸?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는 미국이고 총기 소지가 합법인 곳이잖아요. 정당 방위를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70 넘은 나이에 총을 든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총포상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차로 10분 거리에도 두세 곳이 있었어요. 리뷰도 읽어봤는데 노인분들도 많이 오신다는 글이 있었어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철민이한테 총포상에 가보자고 했더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총을 왜 가져? 더 위험해질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그냥 가서 구경만 해보자. 어떤 건지 알기나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둘이서 차를 타고 총포상에 갔어요.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일은 넘어서 이런 곳을 와야 한다니.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총포상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그냥 무기만 파는 무서운 곳인 줄 알았는데 스포츠 용품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직원도 친절했고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어떤 걸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저희 같은 노인이 집에서 혹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말을 흐렸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홈 디펜스용 말씀이시군요. 요즘 많이 찾으세요. 그 직원이 보여준 총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권총이었는데 여자 손에도 맞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작법도 간단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로 만져보니까 정말 무거웠어요. 작다고는 했지만 제 손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철민이는 아예 만져보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써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직원이 사용법도 설명해 줬어요. 안전장치 해제하는 방법, 총알 넣는 방법, 조준하는 방법까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급한 상황에서 그런 걸 차근차근 할 수 있을까요? 가격도 말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총값에다가 교육비, 허가증 비용까지 하면 꽤 큰 돈이었어요. 우리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철민이는 여전히 반대였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총이야. 오히려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해. 맞는 말이었어요. 손도 많이 떨리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총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혹시 또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는 옆집이었지만 다음에는 우리 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들한테 전화로 상의해 봤어요. 아들은 시카고에 살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총은 왜요? 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걱정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총은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넌 우리한테 와서 지켜줄 거야? 했더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들도 자기 일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총포상에 다시 가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과정이더라고요. 이론 교육도 받고 실제 사격 연습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민이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어요. 맞아요.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또 생겼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툭툭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혹시 누군가 담을 넘어오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철민이를 깨워서 같이 들어보니까 분명히 평소와 다른 소리였어요. 911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기도 그렇고 결국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지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뒷마당을 확인해 보니까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고양이나 너구리가 뒤진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안심이 됐지만 그 밤의 공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매일 밤 무서워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걸.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총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갖고 싶었어요. 철민이한테 다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총 사자. 안 쓰더라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철민이도 그 밤의 일 때문인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일주일 뒤에 다시 총포상에 갔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사려고요. 직원이 다시 자세히 설명해주고 교육 일정도 잡아줬어요. 첫 교육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류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교육 첫날 우리 말고도 비슷한 나이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같은 이유로 오신 것 같았어요. 안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우리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안이 됐어요. 강사분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안전이었어요. 총은 무기입니다. 절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긴장이 됐어요. 이론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게 많았어요. 총을 보관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그냥 위험하면 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사격 연습을 할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 총을 쏘는 순간 그 소리와 반동에 깜짝 놀랐어요. 귀마개를 끼고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다니. 철민이는 한 발 쏘고는 이거 너무 무서워라고 하더라고요. 관역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젊은 사람들은 척척 맞히는데 우리는 관역 주변에도 못 맞췄어요. 강사가 처음에는 다 그래요. 연습하면 늘어요라고 하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허가증을 받았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총을 집에 가져와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침실 옷장 위쪽 깊숙한 곳에 총알과 따로 분리해서 보관했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첫날 밤 총이 집에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마음의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왠지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다행히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최할아버지 댁 사건 이후로는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총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앞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총을 가져와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옷장 위에 있는 총을 꺼내고 총알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든 다 벌어지고 말겠죠. 결국 그냥 911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도 별일 아니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잘못 들어온 거였대요. 경찰관이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총을 산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진 건 아닌가 싶었어요. 며칠 뒤에 한인회에서 안전 관련 강의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와서 노인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었죠. 그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좋은 방어는 예방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 강의에서 실용적인 조언들도 많이 들었어요. 문단속 제대로 하기, 밤에 혼자 외출하지 않기, 이웃들과 연락망 만들기. 총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집에 와서 철민이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총을 산 게 잘한 일일까? 철민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글쎄, 마음의 위안은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때 깨달았어요. 총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총을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실력 유지를 위해 연습도 해야 하고. 몇 달 뒤에 사격장에 연습하러 갔어요. 실력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손도 더 떨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과연 위급한 순간에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웃 최할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영순아, 나는 총 안 샀어. 대신 이웃들이랑 더 가까워졌지. 서로 연락하고 이상하면 바로 알려주고. 그게 더 든든해.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한인 어르신들과 함께 안전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동네 상황도 공유하고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기로 했어요. 이게 총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박할아버지 댁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김할머니가 보고 바로 연락을 주셨거든요. 알고 보니 새로 이사온 이웃분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지켜보고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총은 여전히 집에 있어요. 팔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그걸 의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웃들과의 네트워크가 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요. 요즘에도 가끔 무서운 뉴스를 들어요. 강도 사건, 폭행 사건.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완벽한 안전이란 건 없다는 걸. 총을 가져도 경보장치를 달아도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조심스럽게 살되 두려움에 갇혀 살지는 않기. 이웃들과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는 하되 그것 때문에 현재의 평화를 놓치지 않기. 총을 사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이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선택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고려해 보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총을 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이웃들과의 유대감, 함께 살아간다는 안정감,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있다는 자신감이요. 철민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무섭고 우리는 여전히 늙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같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옆집에 최할아버지가 계시고 건너편에 김할머니가 계시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총은 옷장 위에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쓸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지만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진짜 안전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늙었지만 무력하지 않아요.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철민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또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더 이상 그것만으로 잠 못 이루지는 않아요. 내일도 무사히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또 하루를 잘 살아갈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